5일 3월 학력평가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화법과 작문에서는 화법 지문 첫 번째 화법을 대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과 작문의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각 지문의 갈래별로 자주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빠르게 빠르게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법의 경우 지금 지문 발표에 해당하는데요. 발표 같은 경우에는 청중에게 질문을 통해서 흥미를 환기한다든지 아니면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확인하는 그러한 목적의 발화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바로 이 질문 나올 때마다 선지의 말하기 방식, 발표 전략 묻는 문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으니까 중심 화제에 대한 청중의 배경 지식을 파악하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면 2번, 3번씩 확인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 발표에서 추가로 또 자주 등장하는 거 발표 화제를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발표 화제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면서 눈에 빨리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중심 화제가 있다면 중심 화제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도 각 문단별로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지, 특징을 나열하고 있는지, 혹은 특징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지, 장점을 나열하고 있는지, 장점만 소개하는지,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할 때 자료는 어떠한 것을 들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그때그때 파악을 이러한 것들을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하나씩 비교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결국 유사한 갈래의 글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출제되는지를 반복을 통해서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2번째, 3번째 특징을 설명할 때 특히 구체적인 예시를 시각 자료로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고 있다 혹은 예시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선지에 출제되는 걸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발표의 마지막 부분 마무리 단계에서는 또 어떠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가도 파악을 해야겠죠. 주로 청중에게 발표 내용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거나 발표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문장과 함께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가끔 중심 화제나 발표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든지 혹은 청중의 질문을 받는 그러한 내용과 함께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1번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고요. 1번 중심 화제의 명칭이 의미하는 바를 풀이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병풍이 중심 화제였죠. 병풍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그 다음 2번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예시를 들고 있는 것 우리가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죠. 2번째 단락, 3번째 단락에서 병풍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그림들 예시 들고 있었고요. 또 분위기를 조성하는 장식적인 특징 설명할 때에도 예시. 그 다음 문자도 병풍의 예시로 잉어가 있는 자료. 표를 소재로 한 그림 제시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적절하다. 3번 중심 화제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본문을 확인해 보면
병풍의 장점을 언급하는 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점을 언급하고 있는 건 확인 못했죠.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정답이 되겠고요. 4번 질문을 통해 중심 화제에 대한 청중의 배경 지식을 점검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질문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심 화제에 대한 청중의 배경 지식을 점검하는 질문은 첫 번째 질문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5번 화제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요청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관심을 요청하면서 마무리하는 부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도 병풍을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번까지도 적절하다 1번의 정답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언어 문제로 넘어가서 언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학력평가 고1 언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2번에 해당하는 지문은 지금 용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용언을 다시 나누어서 어간과 어미 그리고 이 어미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법 지문의 경우에는 이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읽지 않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평소에 문법 공부를 미리 해두어서 이 지문 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간 활용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만약에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오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살짝 확인하는 정도로만 지문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문을 통해서 이 용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나왔던 내용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나왔을 때 어차피 나왔던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이 지문, 이 문제를 통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간다 하는 생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지문의 내용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는 문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동사와 형용사 이 두 가지 용어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동사와 형용사를 포함하는 단어의 분류입니다. 문장에서 활용을 하면서 주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단어를 용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안에서 다시 우리가 품사로 따지면 동사와 형용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단어의 품사 분류 기준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이 용언의 활용이란 다시 무엇인가? 결국 어간이라는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두고 형태, 어미 부분이 계속 형태가 변하는 것, 그것을 활용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죠. 이 어간과 어미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고요. 항상 결합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 어미가 변하는 부분이고 어간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일부 용언의 경우에는 어간이 변하기도 합니다. 이 어간의 일부가 탈락하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히읗 불규칙, 리을 불규칙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이름을 붙여서 따로 기억을 따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거기까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이 부분도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어미를 다시 구분하고 있는데요. 어미는 크게 위치에 따라서 어말어미, 선어말어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름 보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죠. 어말,
말의 끝에 온다 하는 거고요. 선어말 어미, 말의 끝 바로 앞에 온다. 어말 어미 앞에 오는 건 무조건 선어말 어미이다. 그러면 당연히 끝에 오는 건 하나일 수밖에 없고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선어말 어미는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고요. 여러 개가 와도 그만입니다. 이름과 위치, 그리고 특징을 하나로 엮어서 기억을 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요. 헷갈릴 일도 없겠죠. 이어서 표를 통해 지금 가다라는 동사의 활용형 제시하고요. 어간과 어미, 그리고 이 어미를 다시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로 나누어서 그 기능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분류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많죠? 각각의 분류 기준, 그리고 무엇에 무엇이 속하는지 상하 관계도 반드시 상하 관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 이 선어말 어미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법 파트에서 반드시 내가 짚고 가야 할 부분이다. 마스터해야 하는 부분이다.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어말 어미부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기능에 따라서 종결, 끝내는 거죠. 연결해 주는 거고요. 전성은 성질을 바꾼다 하는 겁니다. 동결어미와 연결어미에 비해서 조금 더 까다롭게 느껴지는 건 전성어미이고요. 전성어미의 경우에는 이제 이 용언을 다른 품사처럼 쓰이게 하는 어미이기 때문에 이 다른 품사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심화하자면 결합하는 어미 그리고 결합하는 시제에 따라서 다른 전성어미가 쓰인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이 던, 은, 는, 을의 경우에는 시제나 결합하는 어근의 품사와도 관련이 있다 하는 것도 더 공부를 하면 좋겠고요. 선어말 어미로 넘어와서는요. 이 선어말 어미라는 것 자체가 높임이나 시제와 같은 요소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높임이 있으면서 시제가 있는 문장 가능하죠. 여러 개 동시에 쓸 수도 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걸 하나씩 분석을 해서 왜 쓰였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겠다. 여기에서는 크게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와 문장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니은, get, ot을 언급을 하고 있네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았지만 추가로 이런 것들이 있다 얘기했던 부분들도 꼭 정리를 해서 용언에 대해서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개념이고요. 또 잘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꼭 유의를 해주세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묻고 있네요. 1번, 동사와 형용사는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되어 있는데요.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여서 용언을 이루고 이 용언이라는 것 자체가 동사와 형용사의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역시 적절한 설명이 되겠죠. 1번은 적절하다. 그 다음 2번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간의 일부가 탈락하기도 한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불규칙으로 이름 붙여서 따로 분류하기도 했었다라고 제가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노는의 예시가 해당을 하겠네요. 적절하다. 그 다음 3번 어말 어미와 달리 선어말 어미는 한 어간에 여러 개가 결합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의미만 가지고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말 어미는 말의 끝에 오는 거기 때문에 끝은 무조건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서너말 어미, 어말 어미 앞에 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개수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다. 다음 4번. 전성 어미는 시제에 따라서 구분하여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요. 전성 어미, 어말 어미에 포함되는 것 중에서 용언이 다른 품사로 쓰이게 하는 것이고요. 설명을 할 때 시제와도 관련이 있다 얘기를 했지만 시제에 따라서 구분하여 사용한다 하는 내용 여기 본문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5번 일부 용언의 활용형에는 서너말 어미가 쓰이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요. 용언의 활용형 중에서 서너말 어미 쓰이지 않는 거 충분히 가능하죠. 대신에 어말 어미는 항상 있어야 한다 하는 것까지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4번이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기역에서 미음의 밑줄친 부분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고요. 기역, 그는 혼자 산다에 산다, 어간 살에 어미 니은이 결합하면서 리을이 탈락하였다 되어 있는데요. 원래 형태는 살다겠죠. 그런데 이게 현재형이 되면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니은이 결합했고요. 그 과정에서 리을이 탈락하였습니다. 그러면 1번 설명은 적절하다. 그 다음 2번 니은 오신이의 경우 어간 오에 서너말 어미 시가 결합하면서 높임을 나타내었다 되어 있는데요. 오신이 원래 오다라는 단어죠. 어간은 오고요. 거기에 시를 넣어서 누굴 높이고 있다?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 2번도 적절하다. 3번 디귿 큰 소리를 듣고에서 어간 뜻에 연결어미 고가 결합하여 앞뒤의 말을 연결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듣다의 듣에 지금 연결어미인 고가 결합을 하여서 듣는 것,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난 것 연결해주고 있죠. 3번 역시도 적절하다. 그 다음 4번. 예쁜 꽃이 피었다의 예쁘는 어간 예쁘에 전성어미 는이 결합하면서 용언이 관형사처럼 쓰이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어간 예쁘다의 예쁘 맞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 예쁘다의 니은이 결합한 겁니다. 니은이 결합해서 꽃을 꾸며주는 관형어로 쓰일 수 있게끔 해주고 있죠. 여기 설명 중에서 전성어미의 형태가 잘못되었다. 느 혹은 우리 괄호하고 의에 니은하는 그 형태가 들어와야 됩니다.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요. 마지막 5번 어간, 내리와 선어말 어미 개시 결합하여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내리다의 내리, 어간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선어말 어미 get 사용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get을 사용해서 내일이라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5번까지도 적절하다 알 수 있고요. 1번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3번 문제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기에 학습과제를 바르게 수행하였다고 할 때 기억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묻고 있고요. 보기를 보면 지금 최소 대립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 대립상이란 단 하나의 소리가 차이가 나는 단어고요. 또 의미가 달라야 합니다. 소리는 하나가 차이 나고 의미가 다른 단어로 우리가 이 최소 대립상을 통해서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의문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한 글자 다른 거 찾으면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팔과 한 글자가 다르면서 간과도 한 글자만 다른 단어, 그 단어 찾으면
혈관이 되겠죠. 혈관은 동성이, 간과는 토성이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다.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줄무늬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사실 글자 하나 다른 것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고1 학력평가 문제 한번 살펴보았고요.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